안녕하세요. 저의 첫 결혼은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정식 결혼을 올리지 않았고 사실혼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견례도 하고 시댁과 친정 다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제목을 무엇으로 달든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이혼하고 저를 만나서 재혼했고 저도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첫 번째 결혼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이혼했는지 다 말해주었거든요. 남편도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재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를 득득 갈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서 오래 사귀었어요. 남편이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서로 각자 잘 지내다가 30 중반에야 저희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혼에 관심이 없었죠. 우연한 기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취미생활하는 걸 좋아했고 저 역시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자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술 한잔 취한 김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죠. 남편의 취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외에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테니스가 취미였고 딱히 남편에게 매달려서 뭐 하자 데이트하자 한 적도 없고요. 서로 쿨하게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친구가 같이 등산이나 가자고 바람이나 쐴 겸 주말에 나오라는 말에 가기로 했죠. 남편은 아침 일찍 자전거 동호회 간다며 갔고요. 친구를 따라간 곳은 대둔산이었습니다.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하길래 그곳으로 갔죠. 올라가는 길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친구도 많이 놀랐고요. 제 앞에 있던 그 남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도 깜짝 놀라면서 내 남편 맞다고, 내 남편이다, 어쩌면 좋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주위를 살피기도 했지만 제가 등산복 차림으로 외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했으니까 더 몰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 간다고 했는데 일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와 단둘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친구가 따라가 보자고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두자고 해서 친구가 영상을 찍고 저는 가끔 사진만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을 촬영하면서 몰래 뒤따라갔네요. 남편과 그 여자는 손을 꼭 잡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수다를 떨면서 다정하게 걸어가더군요. 1시간 정도 산을 올랐고 사람들이 쉬는 장소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남편이 아는 사람들인지 여러 명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 들어보니 같은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인데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모양입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이러한저런 수다를 떴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동창이고 부부인 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여보, 당신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스킨십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인코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네요. 친구가 영상을 몰래 다 찍었고 저는 숨쉬기도 힘들 만큼 속이 아니어서 웅크리고 앉아서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정리해보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이고 최근에 다시 만나 연애를 하고 있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저 사람 아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친구가 말리더군요.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미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친구에게 내려가자고 말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친구와 산 아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네요. 친구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뭘 묻냐고 이러고 살겠냐고 바람피운 현장을 목격했고 두 사람이 부부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인간과 더 살겠냐고 했지만 사실 많이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하기 어렵다는 걸 친구도 저도 알고 있었죠.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남편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산에서 봤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가보고 싶네. 이번엔 자전거 타고 멀리 가. 그리고 남자들만 가는 거라서 데리고 가기 힘들 것 같네. 서운해하지 마. 처음 이야기한 건데 어쩌나 언제 기회 되면 데리고 갈게. 그래? 그래 그럼 이번엔 뭐 어디로 가는데? 이번 주에는 가평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당신 자전거 모임 회원 중에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인사도 할 겸 가보고 싶어서. 전에 왜 와이프들 다 같이 모임한다고 말했을 때 나 못 갔잖아. 다음에 가서 인사드리고 한번 가보고 싶네. 자기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 쓰지 마.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 언제 말할게. 저는 모른 척 말하면서 남편의 기색을 살폈는데 많이 당황하더군요.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모임에 간다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죠. 도움받을 것이 없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자전거 모임에 간다면서 자전거는 가져가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하더군요. 10분 정도 가니까 아파트 단지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차를 잠시 멈췄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난번 산에서 봤던 그 여자가 나와서 남편 차에 타고 둘은 출발했네요. 남편은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탔고 한참을 달려 천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는 가평으로 간다고 말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속인 겁니다. 천안 시골 동네 정육점 식당 앞에 세우더라고요. 미리 온 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 남편과 아는 일행이었나 봅니다. 그곳에서 모임을 갖기로 한 건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더군요.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침 우리도 배도 고팠고 이야기도 들어볼 겸 주문을 하고 반대편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우리를 흘끔 보기도 했지만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친구가 저를 변장시켰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짙은 화장에 긴 머리 가발을 썼고 친구 역시 뽀글뽀글 파마 머리에 가발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남편과 그 일행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진짜 부부인 줄 알더라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멀리 자전거나 사진 촬영을 가면 외박을 하고 집에 잘 오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왜 안 오냐고 전화하지도 않았고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다음날 오후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그때도 말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가더군요. 그 여자와 저녁에 식사를 하고 공원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하며 달려오는 한 나이가 있었어요. 7살,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그 여자에게 달려가 엄마라면서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는 아저씨 하면서 달려가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셋이 공원 산책을 하다가 남편과 그 여자는 잠시 벤치에 앉아있고 남자아이가 공차기를 하다가 그 공이 제 앞으로 굴러오자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남자아이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인가 봐?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빠는 아니고 아빠가 될 사람이라면서 가더군요. 제가 쳐다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묻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데 미행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하길래 진짜 갈랐다고 했죠. 산에 갔을 때 봤다고 친구와 같이 봤다고 말했죠. 그 이후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어이없어 하면서도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는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나는 이혼 못해준다고 오늘부터 집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둘이 살라고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어떻게 이러고 사냐고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면서 지금 아이도 없고 얼마나 편하냐 서로 마음 정리하기 쉽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냐고 저는 못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면서 나이 더 들기 전에 그 여자와 함께 가족을 꾸리고 아이 낳고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는 뭐냐고 나한테 아이 갖자고 한 적 없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 갖기 싫어하는 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죠. 이 나쁜 놈아, 여자 데려다가 인생 망치게 하고
재밌냐고. 넌 벌 받을 거라고. 언제 내가 아이 싫다고 했느냐. 내가 아이 싫어했고 아이 안 낳고 취미생활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한 건 너 아니냐. 큰 소리를 쳤죠.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취미생활만 하겠다고 한 게 너 아니냐. 이제 저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나한테 지금 이유라고 하는 거냐고. 이유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자고 출근했겠죠. 어차피 짐 싸서 내보낼 거라고 했으니까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남편 성격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오니까 짐 없더라고요. 다 가져간 거죠. 남편이 떠나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봤는데 헤어지는 게 쉬울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다군요. 그때까지 서로 아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 집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하더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정말 기절을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이 그럴 일이 없다면서 당장 오라고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한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등을 마구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애 있는 여자한테 가자고 지금 내 아내를 버리냐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저에게 한 번만 봐주라면서 남편에게 마음 정리하고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후회가 된다고 내 아내를 어떻게 보냐고 미안하다면서 남편 바람 피운 건 밉지만 기회는 한 번 주라고 하시더군요. 우시면서 가셨습니다. 남편도 뒤따라갔고요. 저렇게 떠나고 3달 정도 지나서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카페로 가서 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이혼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빨리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은 안 하냐고.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당하는 내 생각은 안 하냐고. 당분간 이혼 생각은 하지 말라고 둘이 그냥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서 뭐 하나를 떼어내려니 그게 쉽겠냐고요. 이혼한다고 세상 죽을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 사람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더는 미루지 말고 정리하라고 하는데 뭔가 미움이 더 커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아직은 남편을 더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 미운 행동을 만들자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의 모임에 참석해서 저는 인사를 했죠.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성의 아내라고 하니 다들 놀라서 그 여자 한번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창피했는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여자를 남편이 뒤따라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며 아내로서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저한테 따지고 화를 내는데 내가 아니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런 행동도 아무렇지 않더군요.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했고 제가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내인 줄 아는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더 이상 제게 마음이 없다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너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냐고 했죠. 한동안 남편을 따라다녔더니 어느 순간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모임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정말 크게 싸우는 일이 생겼고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죠.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니까 참석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누이도 시동생도 다 모르니까 불편할 것 같다고 참석하지 않았죠. 시누이에게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돈만 보냈는데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갔더니 사람들 속에서 그 여자를 인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아내인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를 아내라고 인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도 놀라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서 사라지라고 누구 집안 망신당하는 거 보고 싶으냐고 아들에게는
여기가 어딘데 저딴 여자를 데려왔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동생도 시누이도 창피하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시아버지는 남편 빵까지 때렸습니다. 아들 잘못 키워 바람이나 피우고 애까지 딸린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면서 집안 망신이나 시키고 정리하고 오든가 아니면 나가 죽으라고 막말까지 내뱉으셨네요. 남편은 저더러 가족들 있는 데서 결정을 지으라고 하더군요. 전 싫다고 이혼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 정리가 완전히 된 건 아니라서 이혼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렸네요. 시어머니도 그것 보라고 이런 착한 애를 두고 너는 배신하고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바람이나 피우고 이러고 다니냐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라면서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결혼식장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네요. 이젠 정리를 해야 하는구나. 여기가 끝이네 싶었죠. 시부모님도 제 편이셨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애 딸린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뺏기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남편은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 밖으로 나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저를 붙잡으면서 지금 당장 이혼하러 가자고 끌고 가더군요. 화를 내면서 더는 못 참는다고 가족들이 내 편인 줄 아냐고 이렇게 못 산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자고 저를 끌고 가는데 제가 넘어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런 저를 상처가 생겨도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끌고 갔습니다. 시동생이 달려와서 붙들고 막았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만두라고 남편을 끌고 저를 이렇게 세웠지만 남편은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계속 저를 힘껏 끌고 갔죠. 시동생이 저를 이렇게 세웠고 겨우 멈추자 이번엔 제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어 버리더군요. 그때는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남편을 떼어냈습니다. 완전 미쳤더라고요. 시동생이 형 정신 차리라고 몇 대 치자 손을 놓고 저를 발로 차기 시작하면서 이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예식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부모님은 저 자식이 드디어 돌았다고 그 미친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하냐고 착한 아들 다 망쳤다고 시동생한테 그 여자 찾아내서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시동생이 남편의 뒤를 따라갔고 얼마 못 가 그 여자를 찾았는지 시아버지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예식장 밖에 있던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이면서 만약 헤어지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불륜녀 엄마라고 말할 것이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헤어지겠다고 자기 아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남편이 달려와서 감싸 안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온 가족이 한 여자를 괴롭히냐면서 아들 하나 없는 셈치라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창피함에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우선 병원부터 가자고 치료부터 한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하시더군요.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말리지 않겠다 하시더군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죠. 다음날 저는 그 여자를 혼자 만났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잘 살고 있는 가정 이렇게 갈라놓으니 기분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네요. 처음엔 그냥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때부터 욕심을 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자고 하길래 좋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냐고. 이제 이혼할 거라 남편 데려갈 수 있는데 이런 거 보니 좋냐고 하니 좋다고 하더군요. 임신했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아닌데 병원에 다녀왔고 아이 낳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노력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 안 한 게 있죠. 남편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도굴 활동 중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사를 받는 중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불임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몸 전체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혹시 해서 해보았죠. 왜냐하면 무증자증이거나 정자수가 부족해서 불임인 부분도 많다고 하니까 사고로 잘못되었을까
혹시 하고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 갖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안 가진 것이고 이젠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길래 가지고 간 검사지를 내밀었죠. 검사지를 보던 그 여자 얼굴빛이 하얘지는데 알겠더라고요. 아 망했구나 그런 표정 이제 알겠냐고 왜 내가 그냥 살고 있는지 이혼 안 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난 남편이 아이를 못 낳아도 같이 살아줄 여자라고. 어느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안 낳고 싶겠냐고. 남편은 취미생활하면서 다쳤고 정자생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 때문에 더 큰 걸 잃었다. 앞으로 아이를 못 낳을 건데 그걸 이해한다고 사는 나인데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쉽게 이혼해 줄 거라고 믿었냐 했죠. 이제 남편에게 검사한 결과를 말하고 헤어질 거냐고 물으니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 여자는 처음 결혼해 힘들게 살았다고 이번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혼자 아이 키우기도 힘들다면서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을 왜 못하냐면서 그냥 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알았다고 저를 믿겠다고 하더군요. 2달 정도 지난 후에 남편에게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합차에 치여서 입원했다더군요. 그 여자는 병간호를 못한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와 계셨는데 많이 우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한쪽 다리를 앞으로 못 쓴다고 다시는 자전거도 못 타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시더군요. 겉으로는 어쩌냐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못된 여자가 되어서 그거 봐라 넌 벌 받을 거다 했지 하며 웃었네요. 시어머니께서 병간호할 거지? 물으시는데 요새 회사가 바빠서 어려울 것 같다고 가끔 들여다보겠다고 했네요.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을 피해서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입원한 사람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기 어려워서 퇴원하고 재활치료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네요. 시동생을 먼저 만나 형은 사고 이후 씨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지는 거다 말했고 이젠 이혼하라 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못 뵐 것 같다. 대신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전해달라고 건네주었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시동생이 휠체어에 탄 남편과 함께 나왔더군요. 저를 이해한다면서 기다려줬고 기회를 줬는데 그때 못 돌아와서 미안하다면서 이제 서로 마음 편하게 돌아서자고 하더군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들었다면서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마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서류를 주고 가는 남편을 보면서 허무한 남았죠. 남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는 취미생활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돈도 시간도 다 쏟아붓더니 취미생활에도 배신을 당했네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동생과 한번 만났습니다. 남편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재활치료는 하지만 걷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 이후 남편의 소식도 시댁 소식도 전혀 모릅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이사도 했거든요. 친구들과 여행 다니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책도 냈습니다. 여행에 관한 책인데 소문에 소문이 나서 인쇄 수입도 많이 늘었죠. 여행 다니면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사업차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제 책을 읽고 있다가 저와 대화하게 됐네요. 제가 그 작가라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어서 행복하네요. 먼저 이혼할 때는 그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하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게 결혼이라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서울 신촌에서 사연 보냈습니다. 남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당사자는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세상 보는 게 달라지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한참 웃었네요. 재미있는 분이시거든요. 잘 지내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너무 결실의 성과의 목.
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보시면 어떨까요? 가을을 즐기면서요. 다음 가을이 지금처럼 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